자, 언제나 겪는 얘기입니다. 학기 초에는 목소리 예뻐요 라는 소리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수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나의 컨디션과 목 상태는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이제 또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지문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 영어 지문 분석하고 설명하는 거 좋아해. 그런데 지금 보면 속상하네요. 네, 또 수학입니다. 저 음악하고 수학 지문 너무 싫어하는데요.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철학. 그런데 자, 이 지문 좀 난해합니다. 마지막에 다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께 잘 읽어봐요. There are two classic problems. 두 가지 고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어떤 트러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들, 우리 수학 문제 같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two classic problems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대요. 우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주냐면 mathematically proper ways. 수학적으로 아주 적절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 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뭐냐면 to evaluate coincidences. 그러니까는 우연의 일치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는 운이고 운명이고 그렇지. 이게 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요? 있대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그것을 보여주는 두 개의 고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영역임을 시사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coincidence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보자면 accidental occurrence라고 할 수 있고요. 나 U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썼어? 그리고 fluke라고 하는 어휘도 있으며 그리고 또 happenst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appenstance. 자, 요렇게 이 세 가지의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어휘들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두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렇게 one 하고 나오고 두 번째는 the other. 그치? 여러분 요건 알고 계시죠?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단 하나 남았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남았으니까 the가 붙으면서 the other. 이렇게 표시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는 is a counterintuitive poser라고 합니다. 자, counter, 반대의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반대의 intuitive 하면은 직관적인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반직관적.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나는 생각 있잖아. 그 생각에 반대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다. 난제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얘기합니다. poser. 이거 왜 내가 또 표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잘 알아주세요. poser라고 하면은 곤란한 질문 아니면 어려운 질문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시면서 the birthday problem 바로 생일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콜론 다음에는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랑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생일 문제인데 자,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자, 이 위치의 선행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birthday poser예요. problem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and is로 바뀔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직접 목적어가 대절이죠. In any group of 23 people. 자, 이 23명으로 구성된 그 어떤 집단에서건 자, in이랑 any가 붙어서 그 어떤 어디에서건 the odds 확률이에요. 그죠? 확률은 are better than even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표현도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확률에서 쓰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 바로 반반의 확률보다 높은 혹은 50%가 넘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 표현이 나온다면 이거는 절반을 넘는 이라는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수학을 확통을 공부할 때는 볼 일 없겠지만 영어로 공부할 때는 이 표현이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better than even이 절반이 넘는 이라는 표현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은 23명으로 구성된 그 어떤 집단에서건 확률이 반이 넘는다, 절반이 넘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뒤에 지금 대절이 뒤에 왔어요. 이것은 지금 the odds를 설명하는 동격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왜 뒤에 이렇게 동격절이 떨어져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동격절이 붙은 주어부가 굉장히 길어질 거란 말이죠. 이 동격절이 길잖아? 그리고 또 그것에 비해서 동사부는 4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빼주고 뒤로 동격절을 빼준 거예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확률이 절반이 넘느냐면 two people in the group, 그 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23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그 그룹 안에서 2명의 사람이 똑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절반이 넘는데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에이 있겠어. 23명 중에 같은 생일이 있겠어. 라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학적으로 보면 counterintuitive puzzle 아주 이렇게 이게 반직관적인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23명의 멤버가 있는 그 그룹 내에서는 2명이 이렇게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직관이 수학적 확률과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또 확통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어. 나 확통은 우리 때 따로 공부하지도 않았어. 나 많이 나이 든 거 알지. 자, 2번째 가겠습니다. The other, 또 다른 문제는 is the monkey problem. 그래서 원숭이 문제래요. 그리고 이것은 묻습니다. 자, 여기서도 and it이라고 해서 요 it의 선행사는 위치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the monkey problems고요.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역시 콜론이 나오고 if given a large enough amount of time. 자, if가 나오고 주어가 생략됐는데 아마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과거 분사 구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긴 시간이, 많은 양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could a monkey randomly hitting the keys of a computer keyboard write the first line of a Shakespeare's sonnet? 무슨 소리야? 잠깐만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충분히 시간이, 이제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가, 지금 봤을 때 이게 의문문인데, 주어가 monkey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생략된 거는, 이제 monkey를 it으로 해서, it is.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생략된 게. 그래서 만약에 원숭이한테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지금 봐봐. 여기 콤마가 있는 거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콤마 돼 있어. 자, 이거 현재 분사 구문이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 could를 받는 동사는 write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monkey가 쓸 수 있을 것인가? Shakespeare sonnet의 첫 행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하면서? 자, 컴퓨터 키보드의 자판을 두들기면서 셰익스피어가 쓴 그 시의
첫 행을 쓸 수 있을까? 자, 여기 소네트라고 나왔는데요. 이 소네트는 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좀 더 깊게 좀 내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봐봐. 이 소네트는 10개의 음절로 구성된 시행이 14개. 그것이 일정한 운율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 14행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니까 소설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짧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첫 줄을 그냥 원숭이한테 아주 긴 시간, 충분히 긴 시간 주어진다면 무작위로 두들겨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 우연으로 셰익스피어의 그 시의 첫 행 쓸 수 있을까 원숭이가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이 들었을 때도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이거예요. 충분히 긴 시간.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좁은 범위에서도 우연은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선 시간이 충분하면 우연은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2개의 예를 든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이래서 이제 이 2가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these two problems, 이런 2가지 문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2가지 문제는 하나는 좁은 범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우연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충분히 긴 시간만 주어지면 우연은 일어날 수 있다. 요 2가지를 보여주는 이 2 문제들은 along with the law of large numbers, the theory of hidden variables, and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이것들과 함께라고 해서 진짜 큰 수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숨은 변수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variables 변수잖아. 그리고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그러면 이거는 진짜 큰 수의 법칙과 함께 이런 법칙들이 있대요. 확통에 있나 봐. 전 잘 모르겠어요. 난 수학은 싫어. 또 수학이. 이런 것과 함께 이 2 문제들은 하니까 지금 핵심 주어가 복수라서 여기 동사 원형 나왔고요. 이 2 문제들은 이런 법칙들과 함께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을 줍니까? The reasonable understanding. 아주 합리적인 이해를 줍니다. 무엇에 대한 of why coincidences happen. 의주동이지 왜 우연이 일어나는지 far more frequently than we expect.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 우연의 일치가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그런 합리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 생일 문제랑 그리고 원숭이 문제 얘기한 건요. 아주 구체적인 그런 2가지 예시를 딱 던져준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온 along with부터는 이제 수학적,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적, 이론적 배경. 그래서 지금 요 along with 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 첫 번째 보면 the law of large numbers. 자, 이거 대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동전 얘기 많이 하잖아.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8번 나올 수 있고 100만 번 던지면 정확히 5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무슨 일이든지 많이 하면 결국 통계대로 된다. 그런 법칙이에요. 그리고 2번째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원인이 겉으로는 우연인데 원래는 뒤에 변수가 있다. 변수가 숨겨져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큰 숫자, truly large number의 law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표본 숫자가 커지면 표본 숫자가 진짜로 왕 커지면 아주 희박한 경우도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이
확률에 관한 수학적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그냥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생일 얘기랑 원숭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와요? 라고 물을까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변수를 이제 truly large numbers의 그 이론을 뒤에서 얘기합니다. This last law, 이 마지막 법칙, 그치? The truly large numbers law는 is a philosophical adage라고 합니다. 자, adage, 하니까 좀 이상하네. adage라고 하는 어휘고요. 자, 이거 의미 잘 기억해 두세요. 나 이거 또 표시 안 해놨네. 미쳤어. 자, adage 하면은 이거 saying하고 똑같습니다. 격언이에요. 알았지? 속담 격언인데, 자, 이것은 철학적인 격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 법칙이 무슨 철학적인 격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서 나와요. 일단은 saying도 있고, maxim도 되고요. maxim. 그리고 proverb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안 들어봤겠지만 닉텀이라는 어휘도 있습니다. 지금 격언이라고 하는 그 어휘에 대해서는 제가 쫙 나온 거 요거까지만 다 알아두시면 진짜 어휘 실력 아주 짱 좋은 사람 이제 알아두세요. 그리고 in a nutshell 하면은 자, 이 표현 종종 나왔습니다. in a nutshell. 자, 간단히 말해라고 하는 거예요. nutshell은 호두 껍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땅콩 껍질 딱딱한 것. 그 안에 좁잖아, 그치?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In a nutshell, 간단히 말해서 it tells us,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사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it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this last law, the law of true large numbers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이 법칙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That if there is any likelihood that something c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있다면, no matter how small, 아무리 작더라도, 정말 no matter how small, 아무리 작더라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however small로도 바뀔 수 있겠지. however small. 아무리 작더라도 it's bound to happen at some time.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언젠가는 be bound to 하면은 반드시 뭐뭐 하다예요. 반드시 뭐뭐 하다. 자, 이것도 꼭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휘를 왜 이렇게 표시를 제대로 안 했니? be bound to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봐. 요 bound의 원 단어는 bind예요. 묶다죠. 근데 그게 묶여진 거야. 뭐하도록 묶여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하다라는 의미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아무리 작더라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일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자, 여기에서의 요 it은 뭐예요? 바로 그 일, something. 일어날 일이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뜻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philosophical adage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 좀 악플도 많이 받고요. 내가 여기 내 채널에서는 얼굴 아직 안 드러냈는데, 악플은 이제 다른 채널에서 좀 받기도 하고요. 뭐, 스레드나 인스타에서도 종종 받아요. 근데 나는 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옳은 말 하는 게 언젠가는 분명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는 계속 릴스 올리고 계속 얘기할 거야.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알았지? 선생님이 이 질문 너무 싫었지만 요 부분 때문에 살짝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난 지금 얘기했어. 난 무조건 그냥 내 길을 갈 거야. 유튜브도 그래. 돈도 안 되는데 왜 하니?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무시하고 내 길에 갑니다. 언젠간 나를 알아줄 학생들이 있을 거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화이팅! It's not a theorem that can be proven.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theorem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표현은 이제 정리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주변 정리를 한다 뭐 이럴 때 정리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런 정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뭐 주변 정리를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수학에서 이렇게 좀 정해진 이론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때 우리 theorem을 쓰거든요. 피타고라스's theorem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정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에서의 it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앞에 나왔던 바로 그것. 앞에 나왔던 이 last law,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왜 증명이 안 되나?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자, 이거는 시간과 횟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아무리 희박한 일도 결국 일어난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자는 지금 요 문장에서 이 법칙을 증명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살짝 빼고 있습니다. 입장을. 그리고 after all, 결국 I used the phrase. 나는 그 구절을 썼습니다. 어떤 구절? bound to happen. 그지? 결국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구절을 썼는데 자, 그것은 요 콤마 위치예요. 그것은 is ambiguous as any phrase can be. 자, 여기 as 원급 as 비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호한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문장 the phrase bound to happen. 그치? 문장이 아니고 굳이 이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받는 관계 대명사고요. 그래서 and is로 바꾸면서 그 구절은 그 어떤 구절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만큼이나 모호하다. 알겠지? 그러니까 참 모호해. 모호해. 이거 이제 인정은 합니다. But 그러나 마지막에서 또 but이 나왔어요. It gives a sense of just how common coincidences are. 그것은 우리에게 감각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을 줍니다. 무엇에 대한 감이냐면 그냥 얼마나 흔한지 우연의 일치가. 그래서 의, 주, 동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흔한지에 대한 감을 제공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 중간까지는 좀 이해가 되다가 이거 뭐야? 마지막 문장 왜 등장한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증명도 안 되고 모호한 말일 뿐이야 라고 여기서 얘기해놓고 하지만 왜 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흔한지 그걸 알게 해준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 지문의 주제는 확률 공부가 아닙니다. 우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주제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원숭이랑 생일 얘기를 보면서 와,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라고 경악을 했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결국엔 아주 흔한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바꿔줍니다. 즉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상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이것은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진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우연을 마주할 때 이게 진짜 큰 수의 법칙이 작동하는 순간이구나
알았지? 여기 이 문장이 얘기한 건, 의도하는 건 바로 그거야. 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우연들이, 아, 정말 진짜로 큰 수의 법칙이 작동하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감을 준다. 그것이 바로 이 truly large numbers law가. 그래서 여기에 요 it도 바로 아까의 it과 똑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바로 뭐다? This last law,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글의 구조가 아주 재밌습니다. 글쓴이 아주 영리해요. 이 글 쓴 사람. 여기서 다 얘기하잖아. 이 법칙은 좀 모호하고 증명은 안 돼. 겸손한 척으로 해서 이렇게 좀 논리적인 허점을 방어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서 탁 땡기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but 하면서 우연이 얼마나 흔한지 이해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 하면서 이 증명도 안 되는 theorem의 그 가치, 그것의 가치, 그리고 실용성 등을 지금 여기서 다시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없었다면 우연은 수학적으로 설명되는데 마지막 법칙은 좀 이상해 라는 찝찝한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문장이 있음으로써 비록 수학적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우연을 이해하는 최고의 도구는 바로 이 법칙이야.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바로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우린 마지막까지 그 문장이 왜 나왔는지를 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지문 아주 구조가 재밌습니다. 내용은 싫었어. 아니야, 내용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힘드네요. 그리고 빈칸. 이미 빈칸으로 나왔지만, 정말 이건 빈칸으로 나올 법한 곳이 나왔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함의추론. 네. 이거 함의추론 나올 수 있어요. 함추. 뭐 항상 제가 찾고는 있지만 함의추론 나올 수 있겠고, 문장의 위치, 그리고 순서, 어휘, 어법까지. 그리고 일치, 불일치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빈칸부터 먼저 봐야겠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몇 번째 문장을 보셔야 되냐면 두 번째 문장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에 odds are better than even 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와,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겠어. 빈칸으로. better than even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반에 넘는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 문제 핵심인 반 이상의 높은 확률. 알았지? 그리고 여섯 번째에 no matter how small. 아무리 작더라도 it's bound to happen. 그것은 일어난다. 자, 진정으로 큰 수의 법칙의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함의추론이 또 들어갈 수 있는데 함의추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It's bound to happen. 아까도 자세히 설명은 했지만 사건의 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낮더라도 시도 횟수나 시간이 무한히 늘어나면 그 사건은 통계적으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예상선지로는 an extremely improbable event, 극단적으로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improbable 한 event, 사건도 will eventually, 결국에는 will occur, 일어납니다. given a sufficient number of opportunities,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뭐뭐 한다면 하는 조건일 때, 특히 어떤 조건이, 이렇게 조건을 받는다면 할 때 given이라는 걸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상 선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위치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This last law 하는 이 부분. 이게 왜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앞에 4번 문장에서 여러 법칙들을 다 나열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를 언급했고 그것을 다시 받는 this last law로 시작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딱 4번 문장 뒤에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배열을 보자면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 자 마지막 두 문장이 C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세 문장이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이 A가 될 것 같은 저는 흐름상 이럴 것 같습니다. A를 D야, 요 원이랑 D야도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는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순서 봤고요. 그 다음에 어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반이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proper 같은 경우에는 improper. 그치? 아니면 inappropriate. 그래서 자 부적절한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counterintuitive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counter 빼버리고 intuitive가 됩니다. 그리고 frequently가 아까 몇 번째 문장에 있었더라? 네 번째 문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 frequently 빈번하게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드물게 rarely, seldom이 되고요. 그리고 likelihood 여섯 번째 문장에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것은 가능성. 그럼 불가능성이잖아요. 바로 improbability. 나 말하면서 쓸 때 굉장히 긴장해요. 스펠 틀릴까봐 자꾸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진짜다. 자 그리고 모호한이 있습니다. 모호한은 clear 그리고 explicit 명확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휘 그 다음에 어법을 보겠습니다. 야, 어법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요 R하고 얘네들 여기 도치잖아요. 대우가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스위치 시켜준 것. 그 다음에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 문장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럼 이거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것 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도 계속적 용법이 나오죠. 여기 나오고. 그리고 여덟 번째 문장에서도 보면은 네, 여기서도 나오고 계속적 용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변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속적 용법에서는 대시 못 쓰인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기 as 원급 as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에서는 의주동이 있어요. 제가 항상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의주동. 그리고 여기 비교급에 강조하는, 그치? far 나온 것. 이거 얘기해줘야 돼? 비교급 강조하는 것들? 아휴, 참. 엠파스로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엠파스로 하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 막아집니다. even, much, far, a lot, still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be bound to가 아까 좀 정말 눈에 계속 띄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법으로 나올 것들을 좀 차분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bound to 잘 기억하시고요. 뭐 주격관계대명사절 나온 부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요 의주동 이것도 중요했어요. 그냥 how가 아니고 how 다음에 형용사가 왔는데 앞에 또 부사 붙었어. just how common 이렇게.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이 간접 의문문 명사절이 of의 목적으로 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오체분시하듯이 다 뜯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주제 말씀드릴게요.
우연의 일치는 인간의 직관과는 달리, 직관과는 달리 여러 수학적 원리와 진정으로 큰 수의 법칙에 의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 coincidences, 우연의 일치, 콜론하시고 not magic, but mathematics, 마법이 아니라 수학이다. 자, 이건 지문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의어를 좀 활용해서 쓰자면 the inevitability of the improbable,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의 필연성. 괜찮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콜론 하신 다음에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그리고 세 번째, why do surprising events happen so often? 왜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가? 자, 이거 질문형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문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의 또 다른 얼굴이다. 수학적으로 결국에는 그런 법칙들이, 정리된 법칙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수학적으로 어쨌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이성 친구와의 우연의 일치가 자주 발생을 해서 이것은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무작정 사귀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다 있을 법한 일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사귈 땐 조심해야 돼. 막 우연히 몇 번 발생했다고 이거 운명인가 봐. 그러고 사귀면 큰일 납니다. 사람 잘 보고 사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돼. 대학 가서의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강의 7번이었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